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이제 과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네.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2013년도 그 리트 추리 논증의 29번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논증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의 중간 지문 분석을 통해서 논증 분석 4단계에 의거해서 다 이제 살펴봤죠. 그때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문은요, 이 중간 지문인 이 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지문의 주제는 우리가 이미 뭐 전제와 결론들을 다 찾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논증 구조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슨 뭐 과학 사회학, 뭐 더 나아가서 과학 기술학, STS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과학의 객관성 신화라든가 과학의 가치 중립성의 신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좀 보시면 이 논증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논증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사회 문화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죠. 그렇지가 않다. 과학은 초월적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이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뭐 토마스 쿤이나 미셸 푸코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 거예요. 뭐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을 보면 뉴턴의 과학적 성과가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프린키피아에 나타난 문체와 탐구정신 같은 요소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러면 논증의 설득력이 커진다 그랬는데, 이건 커지지가 않죠. 약화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속전제 1이 있죠. 결국은 과학이 어떤 개인의 특성이나 사회 또는 문화에 속박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논증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지금 문체와 탐구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개인이나 또는 사회 문화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굉장히 주관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학적 성과라고 하는 거 결과물이죠. 과학 이론이죠. 이건 객관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과학 활동과 과학 활동의 결과,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까지도 과학의 어떤 활동, 개인의 특성 이런 것까지도 이러한 결과물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부속전제 1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논증은 설득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2번은 이게 이제 과정보다는 맥락이 더 중요하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이 부속전제이자 주전제를 지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정보다는 이제 맥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3번은 이런 어떤 정치 체계나 사회 사상이 유럽의 과학보다 먼저 다른 지역에 전파된 경우가 확인되면 논증의 설득력은 뭐 약화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무관하죠.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 지역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과학하고 어떤 사회 사상하고 뭐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보편성과 초월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증이 약화되지가 않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면 절대주의가 운동의 세 가지 법칙보다 더 먼저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먼저 거기에 안착이 됐다, 정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논증이 약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4번은 어떤 이 과학적 업적의 탄생 과정에 개인의 특성, 과학자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아니죠. 영향을 미치죠. 미치지만 거기에 속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부속 결론이자 주전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이런 동시발견의 사례들이 있죠. 운동 3법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특정 문화권에 국한되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논증의 설득력은 커진다. 오히려 부속 전제로 인해 가지고 논증의 설득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시문에 지금 우리가 분석해 놨던 여러 가지 이제 전제와 결론들을 통해서 이 각각의 이런 논증 분석에 대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까지 같이 이제 병기해서 제출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제 예비 어떤 기말고사, 기말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좀 나눠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출제 문항 분석을 하나 여러분께 같이 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뭐 25번까지 나와 있지만, 예,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시험은요, 예, 모든 시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어떤 시험 보면 1번엔 뭐가 나오고 2번에 뭐가 나오고 18번엔 뭐가 출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시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포맷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워낙 시험에 달인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그 시험을 치르는데 중간 시험도 있고 기말 시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나오는 모든 문제 유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문제들만 이제 바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최종 결론 찾기 이번에 무조건 1번에 나옵니다, 여러분. 1번에 다음 논증의 최종 결론은 이라고 나올 겁니다. 아니면 최종 결론을 찾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이유는 뭐냐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 결론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과 전제 찾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글이, 예, 결국은 말하려고 하는 주장이 뭐냐. 이 저자의 의도가 핵심 주장이 뭐냐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그거 다 읽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납이냐 연역이냐, 그러니까 다음 논증들 중에서 논증의 성격이 다르나라는 4번, 5번이 뭘 묻는 거냐 그러면 귀납인지 연역인지를 묻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5번도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선지를 보시면은 1번은 여러분 이게 귀납 논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안경 얘기도 있었잖아요. 안경 착용 여부를 우리 연습 문제에서 봤었죠. 실제 발 크기보다 큰 신발을 신는 경우를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제들이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진 않은 그런 귀납 논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다 전제가 참이라는 결론이 반드시 참인 연역 논증이죠.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납, 연역이라고 하는 거, 논리적 개연성, 논리적 필연성, 그 다음에 확장성과 비확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고 학습을 하시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맞추실 겁니다. 6번 보시고 7번 보면은 여러분 7번하고 8번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연습 문제에서도 다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호화를 잘 해보세요. 아셨죠? 기호화를 뭐 ABCD로 하셔도 되고, 8번 같은 경우는 월, 금 이러니까 이걸 갖다가 처음에 월요일에 가면 금요일에 간다 그러면 월이면 금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5번에는 1번이고 7번에는 2번이에요. 여러분 여기 시험기간 이거 저는 A로 이렇게 했는데 그 5번에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신다는 D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A, B, C, D로. 이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 책에도 그대로 나오지만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보기에 미나는 도서관에 가고 성환이는 수정과를 마신다. B 그리고 D다. 이거 뭘로 한 겁니까? 연원지 단순화하면 D가 나오죠. A는 안 나와요. 2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8번은 3번이죠. 월, 금. 이거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우리 책에서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결국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빵집 투어를 간다. 이건 뭐 A부터 E까지 하셔도 되고 월부터 금까지 하셔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요거는 아주 재밌죠. 9번은 타당한 논증이라고 볼 수 없는 건 뭐냐. 여러분 타당 부당은 어느 논증이에요? 연역 논증이죠. 그러니까 1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뭐냐면 전권 부정 논증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귀납이죠. 예. 2번은 후권 부정 논증입니다. 이거 타당하죠. 3번은 그 선언지 부정하고 후권 부정하고 같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후권 부정이죠. 예. 이게 뭐 그 연쇄 논증도 있고 A면 B, C면 A. 그러니까 C면 B죠. 예. 거기다가 이게 아니 저기 제가 지금 여기다 좀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제 후권 부정시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5번은 이제 조건 3단에다가 실질 함축. 네. 실질 함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9번은 1번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13번으로 가보시면 다음 글에 등장하는 연구팀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인간 논증인데 이런 논증 항상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대장 내 미생물이 파킨슨병 증상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C는 이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 논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무균 상태냐 아니면 비무균 상태냐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는데, 1번을 보면은 그 실험에 사용된 무균 상태에 있는 쥐들, 예, 실험군 수하고 대조군 수죠. 이것이 지금 비슷하다. 이게 이제 논증을 약화시킨다. 이거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 이게 수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2번은 그 비무균 상태의 쥐들 중에 운동장애 증상이 나온 쥐들 비율이 50%보다 작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러한 비율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여기에서 지금 5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거의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X%, Y% 그래가지고 이 비율 차이가 어때야 됩니다. 커야죠. 아주 좋은 거는 뭐 0%, 100% 그러면 최고 좋잖아요. 유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5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유의미하지도 않고 그래서 영향이 거의 없다. 약화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이런 그 무균 상태에 있는 쥐들이 가진 평균 A 단백질 양은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훨씬 적었다는 사실은 이게 논증을 약화시키죠. 예. 그 4번은 이 부모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무관합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대장 내 미생물이 이 파킨슨병 증상하고 뭐 여기 나오듯이 뭐 운동 장애라든가 뭐 뇌염증 뭐 이런 것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답은 5번인데 이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 논증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C는 이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중점을 둬서 인간 논증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 논증 평가 부분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으로 여러분, 여기 이제 14번의 추론 형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귀납 논증의 4가지 유형 배웠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찾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 구분도 잘 하시고, 16번 주어진 논증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뭐 A면 B고 not A면 C고 A 또는 not A 그러므로 B 또는 C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복합 구성적 양도능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타당합니다. 여기 비판에는 타당하게 도출되지 않는다 그랬죠. 타당하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근데 뭐 아울러 해서 나온 거 이건 맞아요. 논증 비판하기 위해서 A이지만 not B인 경우, 예, 이렇게 우리가 논증을 비판하죠. 그리고 뭐 여러분 이제 그
2번도 이제 편향 통계의 오류,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인 것이고, 3번은 이제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예요. 예, 이게 그리고 4번은 이제 귀납 논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핵발전이 비경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5번은 이제 연원명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A 그리고 B를 not A 또는 not B로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4번, 5번은 우리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을 조금 이제 좀 변형을 둬서 이제 문제를 만든 거죠. 20번. 여기 오류하고 가장 유사한 건 뭐냐? 여러분이 보기를 보면은 무지의 오류죠. 그거는 여기 맨날 이제 신얘기 나오는데 2번입니다. 1번은 이제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고, 3번은 뭐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 내지는 이제 발생적 오류라고도 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뭐 도미노 오류고, 5번은 그릇된 유비의 오류죠. 21번은 논증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선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논증 구조도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전제 조건이 여러분이 이미 개인적으로 다 풀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답을 지금 맞추면서 풀이를 듣는 과정이 되셔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설명부터 들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한 이후에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한번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 21번은요. 기억하고 니은이 디귿을 지지합니다. 화살표로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이 미음을 지지해요. 그리고 이제 미음하고 비읍이 이응을 지지하는데, 요때 이 비읍은요. 시옷이 비읍을 부연선명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로요. 따로. 그래서 이응하고 지읒이 최종 결론인 치읒을 지지하는, 이것이 이제 주전제이자 부속 결론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은 시옷이 비읍을 지지합니다. 자, 그리고 23번은 논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뭐냐 그랬는데, 1번은 여러분 이게 정권 부정식이고 오류죠. 당연히 타당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2번은 타당합니다. 이게 정문 3단 논증이고요. 3번은 타당하지 않은 논증, 귀납이니까요. 근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전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연성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약화된다. 이 논증이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면서 약화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타당한 논증이 아니죠. 이거는 귀납이면서 후권 긍정의 오류고, 5번은 선언지 긍정의 오류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마지막으로 25번인데, 뭐 지금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낙태죄 위헌,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12월 마지막까지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서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한 개정을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 폐지라고, 저도 낙태죄와 관련돼서는 제 입장은 이제 전면 폐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놓고서도 우리가 존폐를 놓고 또 토론을 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승리의 어떤 굶주려서 목이 말라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카데미 토론을 하고 이런 찬반 토론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정말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미처 이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은 대단히 편견과 선입견이 심하거든요. 오래된 편견, 선입견도 있고, 또 그걸 없애고 나면 새로운 편견, 선입견이 또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의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쳐나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토론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 측의 논증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들, 또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아카데미 토론이 가지고 있는 묘미죠.
그래서 토론을 해서 그게 이제 승리를 하든 실패를 그러니까 그 토론에서 승리하든 실패하든과 관련 없이 사실은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주사회에서 어떠한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또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승패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뭐 무엇보다도 낙태죄 이 전면 폐지, 아니면 이제 부분 존치 뭐 이런 결정은 국가가 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대전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가 그만큼 진화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여하튼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논증 구도도를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니은하고 디귿이 리을을 지지해요. 결합 논증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하고 비읍, 시옷이 이 세 가지가 최종 결론인 기역을 지지합니다. 그럼 비읍은 미음이 지지하고요. 이응이 시옷을 지지해요. 따로 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을은 니은, 디귿이, 비읍은 미음이, 시옷은 이응이. 그래서 리을, 비읍, 시옷이 기역이라는 최종 결론을 지지하는 그러한 논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5번입니다. 이응은 부속 전제이죠. 이제 부속 논증의 결론은 아닙니다. 그냥 부속 전제일 뿐이라는 거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예비 기말 시험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한테 한 10문제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문제가 출제될지 25문제가 출제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자 다 출제를 해서 지금 취합해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러분한테 어떤 문항 출제 문항 분석도 지금 나눠드린 것처럼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기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그거의 원리들을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90분이 이제 시험 시간인데 한 1시간 정도면은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풀고 이제 나가시죠. 뭐 일찍 나가시는 분들은 뭐 한 30분에도 나갑니다. 근데 뭐 1시간을 넘기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시간은 여러분한테 충분하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항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핀셋 시험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나온 그런 같은 유형의 그러한 문제들을 아주 익숙해지시면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잘 하시고, 자,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다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죠.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점점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또 몸이 또 정신이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육체적인 건강과 그리고 특히 우리의 이제 멘탈 헬스를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학기 수업을 하면서 때로는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뭐 라떼는 말이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리 그런 걸 인식하고 있어도 무의식 속에 그렇게 남아 있어서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낯뜨거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여러분 삶이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야 물론 너무너무 고맙죠. 자, 여러분 긴 시간 애쓰셨고요.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안내문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의 육체는 내가 아니고 정신도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의 나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되게 어려운 얘기 같죠, 여러분? 그냥 좀 명상, 자아탐구 이런 걸 통해서 도달한 많은 위대한 어떤 성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그렇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나와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 많이 힘들죠. 그래서 더더욱 그러한 어떤 자아탐구의 시간, 명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하여튼 여러분 좋은 날이 오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끝까지 잘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나중에 인연이 되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